자, 운행자 책임입니다. 운행자 책임은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법 자배법 제3조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운행자 책임이죠. 이 자배법 제3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소유자 또는 그 자동차를 사용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행자 책임입니다. 보유자 책임이 아니고 운행자 책임입니다. 운행자 책임이기 때문에 뭡니까? 무단 운전자, 절취 운전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보유자 책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박스에서 비교하는 사항에 본다면 보유자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운행을 하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소유자 또는 그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단 운전자와 절취 운전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운행자 책임에서는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구별 개념에서는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정도를 구분하는 게 좋다. 뭐냐면은 운행자 책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게 교재에서는 아마 보면은 그렇죠. 같이 되어 있네요. 교재에서도 그렇고 여기 구별 개념에서 운행자 책임은 자배법상 책임이 이거는 자배법이죠. 그 다음 불법행위 책임은 뭡니까? 민법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은 자배법상 제3조의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 등의 일반 불법행위 또는 특수불법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구별내면 될 거고, 그 구별 개념에서 운행자는 뭡니까? 책임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객과 그 다음에 승객 외에 대해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에 반해서 불법행위 책임은 뭡니까? 과실 책임주의라는 거 부분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실 책임과 조건부 무과실 책임 부분이라는 걸 살짝 터치해 두시면 좋겠죠. 자, 운행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인정 기준은 뭐를 가면 어떻게 운행자 책임이 있고 그걸 판단할 거냐. 그래서 우리 이론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라는, 운행 지배라는 거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다든지 이렇게 그 자동차를 지배하는 사항을 말하는 거고, 운행 이익은 그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또는 정신적인 이익을 얻는 걸 우리가 운행 이익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지고 운행자 책임이 있느냐고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시면은 운행자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기 때문에 A는 운행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논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행자 책임은 항상 운행 지배는 뭡니까? 그 차량을 배타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걸 우리가 운행 지배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운행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따른 이런 운행자 책임이라는 이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거가 나온다. 근거에서는 위험 책임론, 자동차를 가짐으로 해서 소유 사용할 때 자동차를 어떤 걸 지배함으로 해서 자동차도 위험한 물체죠. 그러니까 위험 책임론에 근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행 이익에 따라서는 보상 책임론, 그 운행 이익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보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근거를 두는 게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근거에서는 이원설과 인원설에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어야 돼요. 위험 책임론은 운행 지배의 개념이고, 보상 책임은 운행 이익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원설은 뭡니까? 운행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론설은 운행 지배가 있으면 운행 이익은 있다고 우리가 간주 또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론설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체는 거기 보면 이론설에 가깝게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해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손해배상 운행자 책임에서 중요한 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증 책임이 뭡니까? 입증 책임. A가 B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B가 지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나오면은 손해 발생이 되겠죠.
손해 발생이 되면은 이 손해가 얼마인지 손해에 대해서 발생된 이 사고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손해 발생이 되고 여기서 이 사고가 발생한 이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요 단계에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물론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나는 이런 손해가 났다, 이런 입증을 하겠지만은 사고가 발생 운행자 책임이 있고 없고 하는 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을 책임냐면은 피해자, 원래 우리 민법상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 사고 발생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민법상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걸. 그런데 자배법상에서는 뭡니까? A의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것을 B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B는 이 사고로 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말하게 되면은 A가 뭡니까? 나는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A가 반대로 운행자 책임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입증 책임의 전환 또는 다른 말은 거정 책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된다. 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입증 책임이 바뀐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자배법상 우리가 보면은 일반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우리가 3교시 때 아마 이런 문제도 하나 나왔었죠.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서 비교 설명하시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박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근거는 항상 보면 의로 쓰실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럼 뭐 이런 뭡니까? 운행자 책임은 먼저, 물론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렇게 딱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행자 책임은 자배법상 인정되는 책임을 말하는 거고,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상 인정되는 책임을 말한다. 이런 거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근거. 운행자 책임은 자배법, 민법,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대 750조는 756조에 근거한다. 물론 이걸 같이 쓰셔도 된다 그랬죠. 금방 1번에 의의에 쓰는 내용이 거의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주체죠. 배상 책임의 주체가 뭡니까? 책임 주체가 운행자 책임에서는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 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고, 민법상에서는 뭡니까? 불법 행위자 또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요. 여기서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게 뭡니까? 확대가 된다. 배상 책임의 주체가 확대가 된다는 것을 운행자 꼭 쓰셔야 된다. 자, 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다. 배상 책임의 주체는 불법 행위자와 사용자 등이다. 이렇게만 표시하지 마시고, 왜 확대가 되느냐? 이건 확대가 된다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불법 행위자 본인이죠. 그런데 불법 행위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일 때 그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용자다 뭡니까? 그 사무 집행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주의 의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피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뭡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지죠. 그래서 불법 행위자가 사용자가 책임이 되는데, 여기서는 배상 책임의 주체는 뭡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불법 행위자와 사용자 또는 뭡니까? 소유자 또는 이렇게 보유자까지 다 책임을 지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갑이 을로 이 성락입니다. 김영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지금 병이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자, 이거 당연히 민법상에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성락 피보험자고 사용자 피보험자 관계였기 때문에 민법상에서는 당연히 얼마 책임을 지겠죠. 만약에 갑이 을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갑과 을이 책임지겠죠. 그런데 자배법상에 의하면 자배법상에서는 을은 뭡니까? 을은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기 운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책임을 당하시겠죠. 그런데 갑은 뭡니까?
운행자로서 이 차량의 운행자로서 운행자죠. 사용 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유자이기 때문에 값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보험이 있기 때문에 갑이 책임을지 어리 책임이든 갑이 책임이 별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하겠지. 만약에 보험이 가입 안 됐다. 가입했는데 어리, 소위 말하여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개털이다. 돈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민법상에서는 책임배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해서 3억이 손해액이 나왔다. 3억이 나오는데 우리 보험이 이게 무보험이다. 만약에 무보험이다. 무보험이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손해배상을 할 금액이 없으면 뭡니까? 피해자는 어디 보상받을 데가 없죠. 그런데 그때 갑은 만약에 엄청나게 돈이 많다. 재산이 많아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병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하거나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으면 병이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배상 책임이 주체가 확대가 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민법 대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어떤 게 있느냐면은 배상 책임의 주체, 조건부 무과실 책임, 입증 책임 요 세 가지가 탁 나오는 겁니다. 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대되는 거. 그 다음에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죠. 그런데 자배법에서는 뭡니까? 성격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자살이 위에는 다 책임을 져야 거기다 보면 무과실 책임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격 외에 대해서는 뭡니까? 삼면책 요건이 있었죠. 자기 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운전자 외에 피해자 또는 자기 또는 운전자 외에 제3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조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애가 없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뭡니까?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러니까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니까 피해자를 더 보호하죠. 설령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제도다. 배상 책임의 개체는 불법 행위자 외에 되는 거고, 배상 책임의 개체는 운행자 외에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상 책임의 객체 측면에서는 민법이 더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불법 행위자 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갑이 다쳤을 때도, 만약에 어리 운전하다가 갑이 다쳤을 때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민법상에서는. 그런데 자배법상에서는 뭡니까? 운행자 외니까 공동 운행자 등등에 의해서 만약 이때는 운행자에 대해서 공동 이렇게 되는 것은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입증 책임이죠. 입증 책임. 아까 어떤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죠. 피해자가 사고 발생한도 피해의 범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운행자가 입증 책임이 된다. 즉, 이 사고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의 이 사고는 이 운행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진다? 운행자가 진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이 확대. 그 다음에 조건부 무과실 책임, 입증 책임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 개념을 딱 정해놔야 됩니다. 자배법이 민법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러나 이 운행자 책임과 불법의 책임을 만약에 비교해서 설명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다는 거죠. 그런 쪽에 여러분들 이렇게 목차를 구해놔서 확대, 4번, 그 다음에 뭡니까? 책임 기준에서 뭐 조건부 무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 그래서 자배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으로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책임 객체, 운행자 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에서, 여기서 입증 책임에서 운행자 책임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운행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민법에서는 피해자 입증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학습하시면 되겠죠. 물론 7번 뭐 손해는 당연히 통상의 손해를, 왜 그냥 자배법상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통상의 손해를 해당된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지난 시간에 했던 사항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어떻게 보면 끼워 넣기처럼 딱 이렇게 암기해 놨다가 만약에 기출이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정연하게 순서대로 답안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